이 이야기는 서울 논현동에 실제로 있었던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서울 논현동의 좁은 빌라촌. 하늘이 아직 어둠에 젖어 있는 새벽 5시, 박금순 여사는 빌라 옥상으로 향하는 좁은 계단을 천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양손 가득 빨래 바구니를 들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무릎에서는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삶이 무거웠으면 뼈마저 지쳐버렸을까요? 아이고, 이젠 정말 무릎이 말을 안 듣네. 금순 씨는 옥상에 도착해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잠시 허리를 폈습니다. 멀리 아파트 숲 너머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서울의 새벽은 차가운 회색빛으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세탁기에서 꺼낸 젖은 이불을 넓게 펴서 빨랫줄에 걸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빨래를 널어야 온종일 햇빛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민수 녀석이 어렸을 때는 이불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지금은 혼자니까 훨씬 가볍네. 이불을 걸면서 금순 씨의 눈에는 지난 38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985년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사한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아들 민수를 위한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밤새 일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봉제 공장에서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아들 민수에게 줄 우유값을 벌기 위해 아픔을 참았습니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식당 일을, 밤에는 쓰레기를 주워 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금순 씨의 손은 항상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변호사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민수가 로스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금순 씨는 기쁨에 넘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동료들이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만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판검사들하고 어깨 나란히 할 거라니. 빨래를 모두 널고 난 금순 씨는 잠시 아래 도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조금씩 붐비기 시작하는 거리. 그 중에는 아마 민수처럼 비싼 양복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대형 법률사무소로 향하는 젊은이들도 있겠지요. 금순 씨는 25평 빌라에서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은 결혼 5년 차 강남의 50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순 씨도 함께 살자고 했지만 2달 만에 엄마, 여기는 소음이 심해서 어르신들 수면에 안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이유로 다시 빌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민수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로펌에 들어가고 고급 외제차를 사고 명품으로 치장한 아내를 얻으면서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옛날엔 감기만 걸려도 내 손을 꼭 잡고 떨었는데 빨래 바구니를 들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면서 금순 씨는 어제 민수 부부가 다녀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7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선물이라며 고급 한우 세트를 들고 왔지만 정작 함께한 시간은 3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먼저 가볼게요. 민수는 내내 전화만 받고 있었고 금순 씨의 이야기는 대부분 건성으로 듣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라는 대답뿐. 며느리 지연은 시계를 자꾸 확인하다가 마침내 민수를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 내 얘기 들으려고 귀 쫑긋 세우고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금순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가 민수 부부가 쓰는 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에 모시는 건 어때? 금순 씨의 심장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다니. 무슨 소리야? 엄마 연금 80만 원밖에 없잖아. 우리 집에 모시면 관리비만 200만 원 더 나온다고. 그래도 어머니신데. 아, 그냥 요양원 보내자. 그냥 엄마 갖다 버리자. 금순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민수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38년간 피와 땀으로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갖다 버리자. 금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곧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상처로 가득했던 눈동자가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얼음처럼 변했습니다. 금순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8년간 묵묵히 모아온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로스쿨 다닐 때 금순 씨가 빌린 사채 8천만 원의 서류들, 그 빚을 갚기 위해 3년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들, 민수가 변호사가 되자마자 금순 씨 명의로 끊은 3억 원 대출 서류. 금순 씨는 그저 도장만 찍었을 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민수가 금순 씨의 통장에서 빼돌린 5억 원 예금 내역. 금순 씨가 30년간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금순 씨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여자처럼 날카롭고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지기 동네 변호사 김영수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퇴한 판사 출신인 영수 씨는 금순 씨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그리고 민수보다 훨씬 더 실력 있는 법률가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자 금순 씨의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논현동의 작은 법률사무소. 문패에는 김영수 변호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퇴한 판사였던 김영수는 이제 나이 80에도 가끔 법률 상담만 맡아서 하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 내가 오늘 큰 부탁하러 왔어. 금순 씨는 나무 상자를 꺼내 영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영수는 오랜 친구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지만 오늘의 금수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민수 녀석이 뭐 잘못했어? 금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들은 대화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갖다 버리자라는 말을 전할 때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야.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도 금순이 민수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금순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영수의 아내가 민수를 맡아 돌보기도 했으니까요. 증거들이야. 민수가 내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내 명의로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다 있어. 금순 씨는 나무 상자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검토하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금순아, 이거 완전 배임이고 사기야. 민수가 어떻게, 판사 출신인 너도 놀랐지? 변호사인 내 아들이 이런 짓을 했다니까. 금순 씨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만이 있었죠. 영수 씨, 내가 민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어. 영수는 놀란 눈으로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내 아들인데. 나도 38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민수한테는 나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갖다 버릴 짐이래. 금순 씨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 씨,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찾을 거야. 지금 내 통장에 남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이거야. 영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말해. 소송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니까. 금순 씨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날부터 금순 씨와 영수는 복수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상대로 한 사기 및 배임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금순 씨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민수가 관리하던 모든 통장의 인감을 변경했고 민수 명의로 된 자신의 아파트 위임장도 취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순 씨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녀는 3년 전부터 민수 부부가 방문할 때마다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경우를 대비해 중요한 대화를 기록해 두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녹음들은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금순 씨는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다가 특히 충격적인 한 대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1년 전 민수와 지연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여보, 사무실에서 20억 정도 빼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처리하는 M&A 건에서 위험하지 않을까? 걸리면 면허 취소야. 걱정 마. 내가 법무법인의 회계팀 직원이랑 다 얘기했어. 세금 신고할 때 누락시키고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빼돌릴 거야. 금순 씨는 녹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단순히 불효를 넘어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 씨는 김영수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 박민수가 원고 박금순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갑자기 날 고소해요? 금순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너는 5년 전부터 조금씩 내 돈을 빼앗아 갔잖니. 38년 동안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엄마, 그건 내가 투자하려고 잠시 빌린 거였어요. 돌려드릴 생각이었다고요. 그래. 그럼 법정에서 만나자. 거기서 내가 얼마나 잠시 빌렸는지, 얼마나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지 판사님께 설명해 보렴. 금순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녹음 버튼을 눌러 방금 민수와의 대화를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연이 금순의 빌라를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연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금순 씨는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오해? 내 통장에서 5억 원이 빠져나간 건 오해가 아니야. 내 도장으로 3억 원 대출받은 것도 오해가 아니고. 엄마, 그건 다 우리 집 살 때 필요해서 엄마 이름으로 된 집도 나중에 드리려고 했어요. 금순 씨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 요양원 알아보래지? 나도 알아봤어. 내가 들어갈 감옥.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금순 씨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연이 발을 걸어 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민수 오빠는 변호사입니다. 이런 소송이 알려지면 법무법인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금순 씨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잘 들어.
내 아들은 38년 전 태어났어. 그때부터 난 매일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애를 키웠어.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잘려도 병원도 못 가고 이랬어. 왜? 학원비 벌려고. 너희 둘이 결혼식 올릴 때 내 통장 털어서 예식장 비용 냈어. 그런데 너희가 내게 한 말이 뭐야? 엄마 갖다 버리자? 이제 와서 뭐가 무섭니까? 법무법인? 쫓겨나? 그거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금순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면 돌아가. 다음에는 법정에서 보자. 문이 닫히고 금순 씨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 씨는 신문을 펼쳐보다가 작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친모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아직 민수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곧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금순 씨는 신문을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민수야. 법원 앞 계단에 서 있는 금순 씨의 모습은 비장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을 향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금순 씨, 긴장하지 마. 우리가 가진 증거는 완벽해. 김영수 변호사가 금순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금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아직도 무언가가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다고 해도 38년간 키운 아들과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금순 씨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사례입니다. 피고 박민수는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박금순 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원고 박금순 씨가 38년간 피와 땀으로 모은 돈입니다. 김영수 변호사는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금순 씨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 금순 씨 명의로 대출받은 서류, 그리고 민수가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 돈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민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원고의 아들로서 가족 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모든 금전적 거래는 원고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결국 가족의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묵시적 동의라니 자신은 그 어떤 동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영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금전 거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알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와 그의 아내가 나눈 대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나눈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생각해? 연금 80만 원이 전부잖아. 그래도 통장에 5억이 있었잖아. 우리가 다 썼지만 괜찮아. 엄마는 모를 거야. 내가 통장 관리하고 있으니까. 녹음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측, 이 녹음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이었죠.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단 한 번의 공판만이 더 필요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금순 씨의 등 뒤로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금순 씨는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떠났어요. 어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이혼하자고 해요. 금순 씨는 비로소 걸음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가 돈 없어지니 떠나는구나. 당연한 일이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엄마 돈 다 갚을게요.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 이대로 가면 저 변호사 자격 박탈당해요. 금순 씨는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38년간 키운 아들의 얼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이 엄마 갖다 버리자라는 한마디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변호사 자격증 받던 날 기억나니?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민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5년 전에도 그랬어. 엄마, 이제 나 좀 놓아줘. 내 인생 내가 살게. 그때 내가 널 놓아줬지. 그랬더니 넌 날 버렸어. 이젠 내 차례야. 금순 씨는 민수의 손을 떼어내고 돌아섰습니다. 김영수 변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영수 씨. 금순 씨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금순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수는 불법적으로 유용한 모든 돈을 반환해야 했고 금순 씨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민수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스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 친모 대상 사기 혐의로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제 민수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기사는 민수가 다니는 법무법인의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법무법인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이미지 손상이라고. 금순 씨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직장, 그리고 곧 강남의 50평 아파트도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순 씨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의 횡령 증거가 담긴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영수 씨, 이번엔 형사 고발을 하고 싶어? 김영수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금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순아, 민수가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금순 씨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3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어. 하루도 놀지 않고 병들어도 일했어.
왜? 민수 때문에. 그런데 민수는 내가 짐이래. 날 갖다 버리자고 했어.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 안 돼. 끝까지 가야 해. 금순 씨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가 법무법인에서 20억 원을 횡령한 정황, 세금을 포탈한 내용, 그리고 지연이 불법 대출을 알선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녹음한 거야? 민수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녹음했어. 처음엔 내가 치매 걸릴까봐 중요한 대화를 기록해 두려고 한 거였는데,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지. 김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랜 판사 경력으로 이 녹음들이 얼마나 강력한 증거가 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검찰에 제출하면 민수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금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내 아들인데? 금순 씨의 눈에서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38년 동안 내가 그 애의 엄마였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그 애도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영수는 오랜 친구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검찰청에 가자. 다음 날 금순 씨와 김영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담은 USB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녹음을 들은 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대형 범죄네요. 법무법인 자금 횡령, 세금 포탈, 불법 대출 알선, 모두 중범죄입니다. 금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법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는 금순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상처받으셨겠네요. 금순 씨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찰청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금순 씨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검찰 고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수는 금순 씨의 빌라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제발요. 금순 씨는 창문도 열지 않고 민수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죽을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민수는 빌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3일 동안 그는 금순 씨의 빌라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저녁 금순 씨는 마침내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 무릎 꿇고 있는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제발. 금순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5년 전에도 그랬지. 엄마 이제 나 좀 놓아줘. 나 그때부터 죽었어. 창문이 닫혔고 민수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새벽 4시 금순 씨의 빌라 앞.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고 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비에 젖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끔 이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밤새 비를 맞고 소리 지른 탓에 목이 쉬어버린 것이었죠. 금순 씨는 창문 틈으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뛰어나가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물로 목욕시키고 뜨거운 국물을 끓여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내려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민수가 고개를 들어 형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 조세 포탈,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요. 형사들은 민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금순 씨의 창문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엄마,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금순 씨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커튼이 내려지고 경찰차가 멀어지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 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에는 민수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제보자 피의자의 친모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금순아, 민수가 구속됐어. 지금 뉴스에 나왔더라. 알고 있어. 며느리도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대. 해외로 도피하려다 잡혔어? 금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생각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때는 며느리였기에 마음 한편이 아렸습니다. 영수 씨, 내가 너무 심했을까? 김영수 변호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금순아, 넌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내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신고한 건데 그게 어떻게 심한 거야? 오히려 내가 덮어줬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었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 내 아들이야.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고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였어. 그가 선택한 길이야. 금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검찰에서 기소할 거고 재판이 시작될 거야. 내가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어. 금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때가 오면 나갈게. 전화를 끊은 후 금순 씨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3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할 때 응원했던 순간, 중학교 때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기억,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자랑스러움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공판 일정이 잡혔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금순 씨에게는 증인 출석 요청서가 함께 도착했습니다. 금순 씨, 법정에서 민수를 마주할 준비가 됐어? 김영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금순 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이미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고발한 사건이라는 점이 세간의 관심을 모은 것이었죠. 금순 씨가 증인석에 앉자 법정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피고인 출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수가 교도관의 호송을 받으며 입정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 앉으며 금순 씨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정하고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민수의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금순 씨가 제공한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민수의 목소리. 자신이 법무법인에서 20억 원을 빼돌린 방법, 그 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보낸 과정, 세금 신고를 조작한 방법까지 모든 범죄 행위가 그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검사가 금순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금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갑자기 생활이 호화로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즉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었으니까요. 변할 거라고, 잘못을 깨달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신고하게 되셨습니까? 금순 씨의 눈에서 비로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도 병이 나도 일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좋은 직업 갖게 하려고요. 그런데 제 아들은 저를 갖다 버리자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금순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38년 동안 사랑해온 아들은 더 이상 없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끝나고 이제 민수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혹시 피고인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려 했던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금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은 증인께서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걱정했다고 합니다. 의사와 상담도 했고 요양원도 알아본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순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의사 진단서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저 핑계를 댄 것뿐입니다. 민수의 변호인은 계속 금순 씨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려 했지만 금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금순 씨에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에 대해 더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금순 씨는 마침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은 엄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재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38년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을 바쳐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요. 손가락이 잘려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일했습니다. 단 한 가지 바람은 제 아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금순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 모든 희생을 배신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되었는데 오히려 법을 어겼습니다. 저를 엄마로 존중하지 않고 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그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금순 씨는 증인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금순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평온함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금순 씨? 김영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금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38년의 긴 여정이. 그들은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금순 씨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수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인 자금 횡령, 조세 포탈, 불법 대출 알선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에게도 공범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수의 모든 재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몰수되었습니다. 금순 씨는 판결문을 들고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금순 씨의 마음에는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긴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것도 있었으니까요. 38년간의 모성,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금순아, 판결 들었어? 모든 혐의 다 인정됐대. 응, 알아. 방금 판결문 받았어. 민수 재산도 다 몰수됐다던데 그중 일부는 내게 돌아갈 거야. 강남 아파트도 처분되겠지. 금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50평 강남 아파트. 한때는 그곳에서 함께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차가운 벽과 바닥만 남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난 그 아파트 안 가질래. 팔아서 다른 곳에 쓰고 싶어. 어디에 쓸 건데? 금순 씨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남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작은 펜션을 차리고 싶어. 바다가 보이는 곳에. 김영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새 출발하기에 딱 좋은 곳이지. 대화를 마치고 금순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제주도에서의 삶.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금순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직접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80평 제주도 펜션이요? 바다 근처에 괜찮은 매물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실래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금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금순 씨는 서귀포시 근처의 작은 펜션을 둘러보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한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방 8개에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로 앞마당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금순 씨의 눈에 처음으로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을 수 있는 테라스, 맑은 공기, 그리고 서울에서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 이곳에서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계약하겠습니다. 금순 씨는 생애 처음으로 큰 결정을 망설임 없이 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금순 씨는 빌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공간이라 버려야 할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 상장들, 그리고 그가 그렸던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민수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버리려고 했지만 마음이 쉽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진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수의 대학 졸업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그때만 해도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였습니다. 금순 씨는 사진을 상자 맨 아래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매매가는 15억. 그중 일부는 민수가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금순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제주도 펜션을 구입하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이사 당일 금순 씨는 빌라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30년 동안 빨래를 널던 그 공간. 이제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무거운 이불을 널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다. 금순 씨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금순 씨는 바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펜션에는 이미 기본적인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금순 씨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내부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처음에는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38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자유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금순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나가 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요리하는 것이 좋았기에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의 요리 솜씨가 마을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녀의 펜션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차와 디저트를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곧 작은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금순 할머니의 바다 카페라는 이름을 붙인 그곳은 제주도 여행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순 씨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 가득한 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금순 씨는 제주도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 새로운 경험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가끔은 바다를 바라보며 민수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빠르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내 시간이야.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제주 교도소에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민수였습니다. 금순 씨는 편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열어볼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17페이지에 달하는 긴 편지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생활, 그리고 매일매일 느끼는 후회와 그리움에 대해 썼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금순 씨는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 그 끝없는 경계가 그녀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순 씨는 천천히 일어나
난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무렵이라 바람이 차가워져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편지를 한 장 한 장 난로에 넣었습니다. 불꽃이 종이를 태우며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남았을 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그 마지막 종이마저 불 속에 던졌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말,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는 문장이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를 38년 키웠듯이 너는 앞으로 38년을 후회하면서 살아라. 금순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바다는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결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이 그녀의 인생과 닮아 있었습니다. 쓰라린 기억들이 밀려왔다가 이제는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금순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해방감에서 오는 미소였습니다. 38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바다 앞에 서서 금순 씨는 두 팔을 활짝 펼쳤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자유로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38년간의 모성과 희생, 그리고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이야. 금순 씨는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금순 씨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첫 겨울은 금순 씨에게 생소하면서도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서울처럼 뼈를 내는 추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겨울 풍경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금순 할머니, 오늘 해녀 할머니들이 전복 가져오셨어요. 카페에서 함께 일하는 지수가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수는 제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 우연히 금순 씨의 카페에서 일하게 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금순 씨의 따뜻한 인품에 매료되어 정식 직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전복죽 끓여볼까? 금순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웃음은 예전과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와, 금순 할머니 전복죽이 최고예요. 손님들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지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금순 씨의 바다 카페는 이제 제주도에서 꽤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금순 씨가 직접 만드는 전통 음식들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해녀 할머니들이 가져온 싱싱한 전복을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38년간 손끝으로 일해온 시간이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순 씨, 잘 지내고 있어? 문득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영수 변호사였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여기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바다 보는 게 행복해. 다행이네. 목소리가 밝아졌어. 그런가? 요즘 카페도 잘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재미있어. 금순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겨울 바다는 더욱 짙은 남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 소식 들었어? 영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금순 씨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래, 이해해.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민수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대. 법률 상담 봉사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 금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소식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편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또 편지를 보냈다던데 받아봤어? 응, 왔었어. 하지만 읽지 않고 그냥 불에 태워버렸어. 금순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교도소에서 보내온 편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모두 불태웠습니다.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니? 금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라. 그 단어는 그녀에게 여전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시간이 해줄 일이지. 영수는 더 이상 그 주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서울은 요즘 눈이 많이 와. 제주는 어때? 여기는 눈보다는 비가 많이 내려. 하지만 덕분에 겨울에도 초록이 많아서 좋아.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끄는 금순 씨는 다시 전복 손질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수 이야기를 들은 탓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금순 씨는 전복죽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끓여주던 죽이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엄마 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었죠. 그때의 민수는 어디로 갔을까? 금순 씨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38년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잠시 옛날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어떤 일 하셨어요? 금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민수에 관한 이야기는요. 나는 공장에서 일했어. 봉제 공장에서. 아, 그렇구나. 손재주가 좋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만드시는 음식이 다 예술이에요. 지수의 순수한 칭찬에 금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금순 씨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고요했고 해안선을 따라 산책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모래사장 위를 걷던 중 그녀는 모래 위에 누군가 쓴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금순 씨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글씨, 분명 민수의 글씨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민수가 여기 온 건 아니겠지? 금순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현관 앞에 놓인 작은 꽃다발을 발견했습니다. 메모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금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분명 민수가 제주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아직 교도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김영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 씨, 혹시 민수가 출소했어? 아니, 아직 10년 이상 남았잖아.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금순 씨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카페를 닫고 집으로 돌아온 금순 씨는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 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엄마, 잠시 면회 휴가를 받았습니다. 모범수로 지내서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 얼굴 보고 싶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바다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이해합니다. 그저 한 번만 뵙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수 드림. 금순 씨는 편지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수를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금순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제주의 차가운 비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전 7시 바다 카페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영업시간 전이었지만 금순 씨는 조용히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 1년 만에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금순 씨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는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알아요.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금순 씨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 분노? 아니면 그리움? 그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면회 휴가는 단 하루뿐이에요. 내일 아침에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그 전에 한 번만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금순 씨는 말없이 카페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앉아.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민수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금순 씨는 2잔의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민수 앞에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습니다. 금순 씨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엄마가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내가 여기 있는 걸 김영수 변호사님이 살짝 알려주셨어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단서를 주셨어요. 금순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수, 여전히 중간에서 둘을 이어주려는 마음이었나 봅니다. 엄마,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변했는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금순 씨는 말없이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저질렀던 것,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그리고 엄마 갖다 버리자라는 끔찍한 말을 했던 것까지. 매일 밤 그 말이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민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금순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남은 형기를 다 채우고 나면 엄마가 원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엄마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저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순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 엄마 갖다 버리자. 그 말이 얼마나 날 아프게 했는지 알아?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38년. 내 인생의 전부를 너에게 바쳤는데 결국 넌 날 짐으로 여겼어. 금순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꾸준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됐을 때 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그런데 넌 날 배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금순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난 괜찮아.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고 행복해. 더 이상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냥 박금순으로 살고 있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엄마가 행복하시다니. 금순 씨는 잠시 민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멀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난 널 용서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너를 미워하지도 않아. 민수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해?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더 이상 저 때문에 아프지 않으시단 뜻이죠. 금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슬픈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난 자유로워. 내가 준 상처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묶었던 사슬에서. 금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너도 갈 길이 있을 테니. 민수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금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금순 씨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의 몫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38년 키웠듯이 너는 앞으로 38년을 후회하면서 살아라. 금순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담담한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제주의 겨울 햇살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순 씨는 햇살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봄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금순 씨의 펜션 앞마당에는 노란 유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바다는 더욱 선명한 푸른빛을 띄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 이후 3달이 지났지만 금순 씨에게는 마치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예약 3팀 더 들어왔어요. 지수가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봄이 되면서 관광객이 늘어났고 금순 할머니의 바다 카페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 해물파전도 준비해야겠구나. 금순 씨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요리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블로그에 저희 카페 리뷰가 올라왔어요. 제주도에서 꼭 가봐야 할 숨은 맛집으로 소개됐대요. 지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순 씨는 미소 지었지만 컴퓨터나 인터넷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지수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손님들이 좋아해 주니 고맙지. 오후가 되자 카페는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금순 씨는 주방에서 분주히 음식을 만들었고 지수는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어서야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대박이었어요. 이대로면 여름 성수기에는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지수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은 손님을 받지 말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좋겠어. 금순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돈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무리하게 일하지 않고 즐기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할머니처럼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지수의 말에 금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여유롭게 살게 된 것은 얼마나 큰 변화였을까요? 3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하지?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금순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내 생각이야. 지수야,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집에 가서 쉬렴. 지수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순 씨는 카페 문을 잠그고 테라스로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녁 바다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금순아, 잘 지내니? 응, 잘 지내. 봄이 와서 카페가 더 바빠졌어. 다행이네.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 금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는 그녀의 오랜 친구로서 그녀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해줄 게 있어. 영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금순 씨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교도소에서 펜팔 봉사활동을 시작했대. 어린 학생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래. 금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법률 상담도 하고 있다고 해. 다른 수감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는 거지. 그렇구나. 금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순아,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해줬어. 고마워, 영수 씨. 관심 가져줘서. 전화를 끊은 후 금순 씨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그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출소를 앞당기기 위한 연기일까요? 그녀로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순 씨는 우체통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역시 박민수였습니다. 3달 전 민수와의 만남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편지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편지를 읽지 않고 불태웠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순 씨는 조금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께 제주도에서 뵙고 온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씀대로 이제 엄마는 자유로워지셨고 저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교도소에서 펜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편지를 써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엄마, 이제야 깨닫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남은 수감 생활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의 바다가 엄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민수 올림. 금순 씨는 편지를 읽고 나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랜 세월 동안의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제주도는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금순 씨의 카페도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직접 만든 전통 디저트들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대박 소식이에요. 제주 맛집 대상에 저희 카페가 후보로 올랐대요. 금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을 뿐인데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이니? 제주도에서 가장 맛있는 카페나 식당에 주는 상이에요. 관광청에서 주관하는 거래요. 지수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작은 카페가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할머니의 요리는 정말 특별해요. 손님들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금순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수상식 당일 금순 씨는 지수의 도움으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평소 잘 입지 않던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지수가 감탄했습니다. 금순 씨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5살 노파가 뭐가 예쁘겠니? 진짜예요. 할머니는 당당하고 멋있어요. 제 롤모델이세요.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금순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것. 그것은 금순 씨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수상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유명 식당과 카페 주인들, 그리고 관광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금순 씨는 약간 긴장했지만 지수가 옆에서 계속 응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제주 맛집 대상 발표 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고 이름을 읽었습니다. 올해의 제주 맛집 대상은 금순 할머니의 바다 카페입니다. 지수가 환호성을 지르며 금순 씨를 껴안았습니다. 금순 씨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겼어요. 빨리 올라가세요. 지수의 부축임에 금순 씨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그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을 뿐인데. 금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38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삶이라고는 없었지요. 하지만 이곳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이 모두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75살 노인도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감동받은 듯 했습니다. 수상식 후 여러 언론사에서 금순 씨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입니다. 75세에 새 인생을 시작한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금순 씨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순 씨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민수에게 오늘 나는 제주 맛집 대상이라는 것을 받았다.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니? 내 편지를 읽었다. 내가 변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민수야, 나는 아직도 너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제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구나. 내가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 내가 75살에 새 인생을 시작했듯이 너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박금순. 금순 씨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달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처도 조금씩 아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금순 씨는 달빛 아래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내음이 그녀의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미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제주도의 여름은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금순 씨의 카페는 성수기를 맞아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제주 맛집 대상을 받은 이후 카페는 더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이제는 지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져 2명의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금순 할머니, 오늘은 조금 쉬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새로 고용된 직원 중 한 명인 미나가 말했습니다. 금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피곤해. 금순 씨에게 일은 이제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태풍이 제주도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씨에 손님이 올까? 금순 씨가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과 달리 비를 피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카페로 몰려들었습니다. 금순 할머니, 오늘은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아요. 지수가 분주히 손님들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금순 씨는 미소 지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비 오는 날에 어울리는 따뜻한 수프와 칼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망설이듯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 하지만 자세히 보니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슷한 체형의 다른 관광객이었습니다. 금순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민수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바쁜 하루가 지나고 카페 문을 닫은 후 금순 씨는 혼자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바다는 언제나 더 강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금순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민수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어. 교도소 내 모범 수감자로 소개됐더라고. 금순 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민수에 관한 소식은 여전히 그녀를 동요시켰습니다. 그래, 어떤 내용이었는데? 교도소에서 법률 상담 봉사를 하고 어린이들과 펜팔을 하는 모습이 소개됐어.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감자 가족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더라고. 금순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너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 자신이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것이 자신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고. 금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금순아, 괜찮아? 응.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민수에 대한 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같구나. 금순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영수 씨,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말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물론 쉽진 않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금순 씨는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그가 정말 변하고 있다면 그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금순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바다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바닷가는 조용했고 여기저기 밀려온 조개 껍데기와 해초들이 모래사장에 널려 있었습니다. 걷다가 문득 발치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편지였습니다. 금순 씨는 호기심에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편지 봉투는 바닷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지만 안의 내용물은 비닐로 쌓여 있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봉투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금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것이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편지를 펼치자 아이의 서툰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아저씨께 저번에 보내주신 편지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우리 가족이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거예요. 아저씨가 보내주신 책도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아저씨, 언제 출소하세요? 나중에 만나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진우올림. 금순 씨는 편지를 읽고 나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 아저씨, 혹시 자신의 아들 민수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까요? 그녀는 계속해서 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 작은 글씨로 쓰여진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중앙교도소. 그곳은 분명 민수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순 씨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편지는 분명 민수와 펜팔을 하고 있는 어린이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아 민수는 정말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금순 씨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편지를 민수에게 보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바닷물에 젖었지만 내용물은 손상되지 않았으니 아이의 마음이 민수에게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순 씨는 새 봉투를 준비하고
그 안에 바다에서 발견한 편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를 함께 적었습니다. 민수에게 바닷가에서 이 편지를 발견했다. 아마도 이 아이의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바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구나. 금순. 편지를 붙이고 난 후 금순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순 씨는 제주 교도소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가 면회 휴가를 다시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금수님, 수감자 박민수가 면회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모범수로 인정받아 하루 동안의 휴가가 허락되었습니다. 면회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금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름의 제주도는 찬란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면회 당일 금순 씨는 카페를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오후 2시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총각김치였습니다. 시간이 되자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순 씨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금순 씨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교도소에서 만든 거예요. 엄마를 위해. 금순 씨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배 모형이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만들어진 독과 노, 그리고 선체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목공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엄마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금순 씨는 말없이 배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배 밑바닥에는 작은 글씨로 새 출발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앉으렴. 밥 먹자. 금순 씨는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고맙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지.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많은 기억들이 둘 사이에 맴돌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너무 아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편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우는 제가 특별히 아끼는 아이예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꿈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금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변하고 있구나, 민수야.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제 죄를 씻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금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들, 사실 처음에는 다 태워버렸어. 하지만 최근에는 읽어봤단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진심을 담아 쓴 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응. 내 마음이 전해졌어. 민수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금순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건넨 위로의 제스처였습니다. 민수야, 난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더 이상 내 때문에 아프지 않아.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엄마를 아프게 한 것이 가장 큰 죄였으니까요. 금순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내가 75살에 새 인생을 시작했듯이 너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신 건가요? 금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용서의 길 위에 있는 것 같구나. 민수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은 함께 테라스로 나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의 여름 바다는 찬란한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의 삶은 어떠세요?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신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일상,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마치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순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금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가렴. 민수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금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출소하면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금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민수는 그 말에 만족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금순 씨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금순 씨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38년 키웠듯이 너는 앞으로 38년을 후회하면서 살아라. 예전에 그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후회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순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내음이 그녀의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미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구나. 금순 씨의 목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멀리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묶여 있지 않은 진정한 자유의 인생이었습니다.